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묵은대 위주로 해서 삽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삽목을 보통 할 때 묵은대는 거의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묵은대에서 윗부분, 그러니까 목지라가 되기 바로 전 부분 아니면은 그 녹지 부분을 갖다가 삽목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제 것처럼 지금 이것도 꽤 오래 키워온 건데, 이 아랫부분이 무름이 와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제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삽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아까워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래 키워온 그런 세월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묵은대는 무름이 적게 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려고 하는 이런 뿌리 밝은 점도 이렇게 생산점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뿌리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고, 또 공중뿌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래 무름이 오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을 절단을 해서 이 윗부분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이 밑에 뿌리 부분만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면은 별로 그런 특성을 안 타기 때문에 삽수 정리를 해서 그 삽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목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삽수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길기 때문에 꽂았을 때 삽목을 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꽂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잎 정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잎이 너무 크게 무성하게 되면은 이 위쪽에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밑에서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잎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뿌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잎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잎을 갖다가 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긴 제가 지금 1차적으로 큰 잎들은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약간 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화분에 심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줄기를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윗부분만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그런 형태로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을 여기를 잘라서 이것처럼 이렇게 삽목을 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한번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거 같은 경우도 이 목질화된 부분하고 목질화 되기 전에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삽목이 잘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잎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단 부분은 기왕 하시는 거 그 발근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절단면은 항상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선으로 잘라주면은 그만큼 단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 사선, 이 단면에서 뿌리가 나는 경우보다 이 눈 밑에 그 생장점에서 뿌리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대부분 거기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자로 잘라 주셔도 되고 사선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무름이 온다 그래서 그늘에다가 이렇게 몇 시간 뒀다가, 아니면 심지어 뭐 하룻밤 정도를 묵혀뒀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제라늄을 저도 오래 키워봤지만은 바로 해주는 게 가장 발근율이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묵히지 마시고 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런 녹지 부분을 삽목을 할 때는 이게 마르면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액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바로 그냥 해주는 게 가장 발근율이 좋았습니다. GP 펠렛을 이용해서 그 삽목하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GP 펠렛이 이야기가 나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GP 펠렛은 그 처음에 나올 때 목적이 농장에서 대량 번식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가격도 비쌌고요. 근데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피입니다. 지피를 펠릿 상태로 눌러 놓은 건데, 그 지피라 그러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피트모스를 갖다가 압착해 놓은 겁니다. 이런 펠릿 형태로.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일반 분들도 이걸 쉽게 접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어서 저도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미리 불려 놨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하나의 포트가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직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이렇게 놔도 이게 포트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이 부직포 부분을 벗겨내셔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피 펠렛을 이용하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단지 피트모스를 갖다가 이 부직포에 넣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직포에 이렇게 압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벗겨서 쓰실 거면은 그 무비료 상태의 피트모스 토양을 사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쓰셔도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은 피트모스 자체도 피트모스가 산성도가 이렇게 좀 많이 높은 토양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그 산성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발화용으로 쓸 때는 어느 정도 산도가 적정적으로 낮춰진 그런 피트모스 토양을 갖고 계시면 그냥 쓰셔도 되고, 이거를 벗겨서 쓰실 거면은 차라리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그런 피트모스 토양을 그냥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고, 장점은 그냥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이 있는 거고, 또 아주 작은 미세 씨앗 같은 경우는 이런 배양분에다가 이렇게 심게 되면은 내가 심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물을 주면서 복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이게 씨앗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아니면 중앙으로 분명히 심었는데 옆에서 싹이 나는 테두리 쪽에서 씨앗이 떠내려가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지피 펠렛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발화를 반드시 거의 대부분 피트모스에 해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피 펠렛을 써주시는 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1차적으로 정리는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물음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물음이 좀 길게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여유 있게 좀 위쪽으로 완전히 단단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절단해 주시고, 절단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상처 치유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발라놓은 상태인데요. 상처 치유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삽목을 할 건데요. 사실 삽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아주 심기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완전 정식이 아니고 그런 아주 심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흔히 하는 그런 배양분을 준비했고요. 밑에는 이제 화산석을 이용해서 지금 배수층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으신 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층은. 그리고 흙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흙은 제가 보통 쓰는 그 코코피트인데, 코코피트에 오늘은 배합이 좀 다르게 그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코코피트든 아니면은 피트모스든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 섞으셔가지고 약간 산성도를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녹소토를 좀 많이 섞어줬습니다. 삽목을 할 때 녹소토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심기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코코피트를 일정량을 배합을 했고요. 이거 배합 비율은 다른 일반적으로 보통 심을 때는 7대3으로 해서 코코피트 7 그리고 펄라이트가 3 정도 이렇게 섞어줬는데,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코코피트 비율이 3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7 비율이 펄라이트랑 녹소토를 갖다가 좀 많이 섞어서 그렇게 배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 삽목을 할 때는 흙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이런 대나무나 이런 걸로 구멍을 뚫으시고 그 다음에 꽂아 주시는 게 맞는 순서고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기 형태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꽂으시고 어느 정도 일정 깊이에 꽂아주시고,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흙을 3분의 1 정도 채워주시고 묻히는 부분이 약간 깊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깊게 되면은 이 묻히는 부분에서 어디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는 그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약간 깊게 묻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갖다가 약간 깊게 묻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걸 조금 분갈이 할 때나 마찬가지로 조금 털어주시고, 물을 충분히 빼주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빼주시고, 이거를 녹소토를 갖다가 삽목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시는데요. 녹소토 삽목 같은 경우 이 녹소토를 이용해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그냥 쟁여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녹소토도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녹소토를 이용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쟁여 놓는 방식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추천을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삽목을 할 때도 그건 물꽂이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은 하죠. 물꽂이를 해도 충분히. 녹소토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식물을 물꽂이를 했을 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고정 재료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싼 녹소토를 사셔가지고 고정재료 쓰는 것보다 그냥 이쑤시개 하나만 이렇게 잡아서 해줘도 물꽂이로 충분히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녹소토를 써서 삽목을 하시는 이유가, 녹소토는 거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균이고, 그래서 녹소토를 갖다가 삽목에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라늄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관리는 일반 화분 제라늄 관리하시듯이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두면은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리면은 뿌리가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 주시는데, 이런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 바닥까지 깊이 해주시고,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작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지대를 묶을 때 이 일자로 된 부분을 여기를 그냥 이렇게 묶어주지 마시고, 왜냐면 헐렁하게 묶어야 되거든요. 이 가지가 쳐져 가지고 걸쳐질 수 있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 제라늄처럼 이런 것들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목질하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괴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꽉 묶지 마시고 약간 헐렁하게 해서 묶어주시고, 지금은 지지대는 아래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흔들리게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지지대는 좀 여러 개 세워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흔들어 보시고 지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말뚝을 꽂고 물을 한번 다시 주신 다음에 물을 이렇게 충분히 기울여 가면서 빼주셔서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삽목을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셔도 되고, 일반 제라늄 키우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햇볕은 너무 강하게 쬐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바람 부는 곳에 두셔가지고 많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는 좀 통풍은 잘 되되 바람을 직접 받지 않는 그런 곳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두시면은, 여기서 이제 새순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뿌리가 어느 정도 차오르는 것을 이 순이 나오거나 아니면 꽃대가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뿌리가 다 발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소분이나 이런 정식분에 옮겨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이렇게 이제 작은 묘 형태로 해서 삽목을 하는 방법인데요. 삽목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요런 흙 배합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꽂으셔도 됩니다. 꽂으셔도 되는데, 지피 펠릿 오늘 얘기가 나오고, 또 이 지피 펠릿이 저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를 하실 때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이 형태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는 베이스 토양이 코코피트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피트모스라는 거. 앞뒤 확인하시는 거는 그냥 쉽게 보시면은 위가 뚫려 있고 밑에가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충분히 이렇게 불리셔야 되는데, 불리실 때 이런 컵 같은데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약간 뜨거운 물을 부으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은 피가 금방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도 이상만 되면은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가 불려주시고, 이렇게 불려놓은 지피 펠렛을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그냥 꽂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이런 대나무 이런 꼬치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구멍을 뚫으실 때 완전 밑부분까지 뚫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거를 꽂아주시는데 밑에 3분의 1 정도는 남기고 3분의 2 정도까지 꽂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앞서서도 이 묵은데 이식할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끝에만 꽂아가지고는 물마름이 생길 수가 있고, 요 끝에만 이렇게 꽂으시면은 물마름이 금방 오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꽂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 뿌리가 먼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깊이 꽂아 주시되, 너무 깊이 들어가서 밑에까지 완전 닿는 그런 형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꽂아서 이렇게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이게 지금 이렇게 꽂아놨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벌려진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쥐셔가지고 물을 좀 빼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모아주세요. 윗부분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지피 펠렛이 만능은 아닙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끝을 이렇게 마감을 져주시고, 밑에는 좀 너무 꽉 쪄가지고 이게 완전히 압착이 돼가지고 뿌리 내리는데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윗부분은 좀 이렇게 모아주시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좀 헐렁하게 그렇게 해서, 이걸 물에다가 여기 물을 담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거는 지금 소주컵인데 이게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15개짜리 이렇게 소주컵을 팔거든요.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주컵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물이 어느 정도 마른다라고 할 때 컵에다가 물을 그냥 조금만 따라 놓으시면은 물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히트모스를 쓰게 되면은 저면 관수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트모스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 놓고 이렇게 물을 부어서 밑에서 물이 빨아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게 이끼를 압착해 놓은, 이끼 토양을 압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코코피트나 이런 것들은 저면 관수를 하는 것보다도 위에서 물을 정상적으로 줘서 아래로 흘려내리는 그런 형태로 물을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물마름이 있고 일부러 물을 말린 다음에 물을 주더라도 위에서 물이 마른 상태에서도 주게 되면 골고루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다 빠져나오는데,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물이 마르게 되면은 이게 굳어져 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그냥 옆면으로만 다 타고 그냥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 처음에 지피 펠렛 불리듯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는 형태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물을 저면 관수 밑에다가 주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주는 방식을 쓰시는 게, 그게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피트모스도 물을 안 말리고 내가 물을 좀 잘 준다, 평소에 물 관리를 잘한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저면 관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면 관수용 화분도 요즘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제라늄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제라늄은 저면 관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저면 관수, 그러니까 밑에서 물을 줘서 물이 뿌리서부터 빨아올리는 그런 형태의 저면 관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 제라늄 잎에 주지 말고 화분 표면에다 물을 주라는 의미의 저면 관수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혼돈하셔가지고 제라늄은 무조건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상 저는 저면 관수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GP포트는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게 일반 이런 화분에다가 심었을 때보다 굉장히 이건 불리한 면이 물을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을 때 이렇게 물마름이 어떻게 보면은 더 환기가 잘 돼서 빨래가 잘 마르듯이 잘 마르는데 그때는 항상 물이 촉촉하게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물에다가 담가 놓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삽목에서는 이 삽목용 토양이 거름기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 거름기가 전혀 없어야지 삽목이 이루어지고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흙을 쓰시더라도 이 거름기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를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토도 그 배합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토 그 성분을 보시면은 유기질 거름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상토를 쓰실 경우에는 실외에서 어느 정도 쓰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 실내에서 상토에다가 그냥 바로 그 삽목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삽목을 하실 때 그 삽수를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물 안 마르게 잘 관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삽목용 토양은 거름기가 전혀 없는 그런 흙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목용 토양은 딱 어느 걸 써야 된다 이거보다도 거름기만 없고 어느 정도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흙이면은 어떤 흙이든 별로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 이식 형태로 해서 삽목하는 법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GP 펠렛 삽목법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보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